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얼굴 드로잉 시 체크 포인트와 오답 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 작품을 좀 모아놨는데 여기서 틀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얼굴 그릴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고 그린 것도 있고 자기 캐릭터를 고친 느낌도 있거든요. 이것들은 사진인 거고 오늘 이제 변형시킨 것들이거든요. 변형시킬 때 주로 틀린 게 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데포르메 할 때 이 요소를 그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오류가 많이 생기고 그 부분들을 그동안 배웠던 입체 명암들을 활용해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여기 뭐냐면 일단 제가 명암의 단계라고 써놨죠. 명암의 단계는 뭐냐면 이제 어떤 선이 주어졌다는 거, 이런 선이 주어졌다는 거 뭐냐면 무조건 기울기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형태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여기는 기울기가 생겼다. 어떤 특정 기울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생겼다는 건 또 무슨 뜻이에요? 빛가의 각도가 생겼다라는 뜻이죠. 빛가의 각도가 생겼다라는 건 섀도우가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긋게 된다는 건 기울기가 생기고 빛가의 각도가 생기고 그 때문에 양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을 그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나눴죠. 뭐냐면 형태와 경계예요. 경계와 형태는 결국 비슷한 얘기예요.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경계가 없는 형태가 되죠. 근데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가 끊기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겠죠. 여기를 약하게 그어서 형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범위를 벗어나 이쪽에서 보게 되면 얘는 형태가 사라지고 경계만 있는 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맞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거를 한번 구분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떨그에 집중하지 말고 형태에 먼저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넘어갈 때 선이 그어졌죠? 그럼 이 선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이랑 전혀 관계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분명히 보다 보면 이쪽의 끝에서 넘어가는 단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단위. 이 단위가 이쪽에서는 매우 선명하게 질 거고 일로 갈수록 턱 라인이 좀 번지면서 이쪽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라인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떨그가 떨어지게 돼요. 맞죠? 떨그의 시작 부위가 제일 어둡겠죠? 이렇게 이제 양감이 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명암의 단계들이 선 단위로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표현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경계인지 형태인지 구분하면서 그래야 돼요. 여기는 경계가 됐다가 형태로 변해가죠. 그러니까 형태로 변해가니까 점점 퍼져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쪽 편은 끊어지면서 밝아질 거고 여기서 천천히 퍼져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양감이. 그리고 콧구멍이 만들어지면 콧구멍 끝에도 보면 살짝 돌아간 라인들이 살짝 있어요. 이걸 살짝 표현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인중이 살짝 번지게 되고 입술도 보면 이렇게 돼서 이쪽 편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겠죠. 그러면 1번이 더 넓고 2번이 좁을 거야. 맞죠? 그거에 대한 묘사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끝도 어떻게 되냐면 휙 돌아가게 될 거야. 휙 돌아가니까 끝에 라인에 이렇게 칠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얼굴을 그릴 때 반상을 쓰지 않으면서 반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더 어둡게 그려서 밝게 그리는 파이브로 그릴까요? 즉 여기를 우리가 이런 어둠으로 그렸다. 섀도우가 지금 이런 어둠이잖아요. 이런 어둠. 여기도 이 어둠으로 이렇게 그리는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반상하게 들어간 걸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명부에 떨어지는 그림자는 어둡게 되잖아요. 여기를 어둡게 그려서 밝게 그리는 걸로 만드는가요? 점점 병고조 밝기로 가겠죠? 이렇게 반상을 쓰는 거예요. 반상을 찍어서 쓰지 마요. 웬만하면. 자체 그림자 밝기로 그린 다음에 그 밑을 더 어둡게 그려서 반상을 그리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림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는, 즉 자체 그림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도 다 넘어가는 것들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입술을 보다 보면 이쪽이 조금 더 번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여기가 좀 번지고 계속 이쪽 편이 번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입술의 밑에 그림자가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쪽을 약간 도톰하게 그리기로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쪽이 도톰한 게 아니라 얇게 나왔죠. 이쪽을 약간 도톰하게 그리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입술이 여기로 넘어가니까 이제 형태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런 방식으로. 이쪽이 좀 빛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느낌 봐볼까요? 여기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형태에 대한 그림자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는 이제 경계인지 형태인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면 어떻게 되냐면 딱 기결점이 생겨서 여기에 어둠과 비슷한 선이 생기겠죠. 왜냐면 원이 돌아가게 되면 여기를 자세히 파악해보면 여기 어둠은 무조건 여기 어둠과 똑같아요. 맞죠? 왜냐면 돌아가니까 끝의 각도는 경계에 돌아간 부분은 밝기가 같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기울기를 찾으면 지금 이 기울기는 없지만 여기 기울기 있죠? 여기랑 여기 밝기는 끝 밝기는 비슷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경계가 되면 저는 이렇게 끊어서 이쪽 편으로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코가 넘어갈 때 보면 이쪽이 좀 더 크고 이쪽이 좀 더 작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좀 천천히 돌아 들어오고 이쪽이 조금 더 크게 돌아 들어오고 여기가 차이가 생길 거야.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뭘 그리냐면 코 윗둥이 살짝 어둡다라고 그리는 거야. 왜? 콧망울이 동그래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형태를 우리가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올려 들어가니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 이 위쪽을 다 비슷하게 이렇게 칠해주는 형태로 많이 그리게 돼요. 자, 이쪽의 면적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 형태도 이제 좀 정확하게 좀 그려보는 게 중요하겠죠. 코 밑에도 반상하게 비칠 수 있어요. 반상 어떻게 그리기로 했어요? 다 누른 다음에 더 어둡게. 자, 이렇게 그리고 형태는 일단 그려놔요. 선을 안 그려가지 말고 형태를 그냥 그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코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반상하게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 편을 떨그 쪽을 아까 터치했던 요 밝기 있죠? 요 밝기로 어둡게 해주면 돼요. 맞죠? 떨가 여기서부터 떨어지겠죠? 이렇게. 여기는 자체 그림자니까 여기만 떨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은 섀도우고 여기는 떨고요. 아까 요 부분만 똑같죠? 이쪽은 섀도우, 이쪽은 떨고요. 양감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또 떨그 이렇게 이쪽이 오면서 이제 밑에 떨그를 합체되겠죠? 자, 이쪽은 떨그니까 제가 깨끗하게 끊었어요. 이쪽은 섀도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넘겨줘야 돼요. 볼의 형태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형태가 이런 느낌이 될까요? 자, 이제 볼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패턴들이 좀 필요해요. 여기도 한번 눈도 한번 경계 형태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이제 경계가 되겠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잘 안 해볼 거예요. 여기가 경계가 되고 여기는 아이라인을 그어서 경계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데칼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스티커를 붙인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이쪽을 저는 형태로 쓸 거예요.
여기를 형태로 써서 이렇게 돌릴 거야. 즉 이쪽이 경계인 거죠. 경계인데 워낙 짧은 경계다 보니까 그렇게 진하게 그리진 않아요.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보면 짧은 경계로 이루어진 형태다 보니까 조금 흐느적한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여기도 밝은 거를 찍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리고 밑에 걸 어둡게 그려서 밝게 찍는 거예요. 밝은 걸 최대한 안 찍는 게 좋아요. 아까 반사광 개념과 비슷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오히려 밑에를 약간 어둡게 눌러서 여기가 밝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눈 위에 떨어지는 그림자도 생기겠죠? 눈 위에 떨어지는 그림자도 생길 거야. 눈 아래 그림자도 생길 거고. 여기 경계 그리는 거 아마 사람 취향마다 좀 다르긴 한데 눈알 모양은 저는 이런 눈알 모양을 그릴게요. 눈곱 안쪽에도 보면 여기도 높이가 있어요. 여기 안쪽에서 우리가 배운 걸로 의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일로 타고 내려오죠. 이렇게 이 느낌을 좀 만들어주죠. 이쪽에서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끊기고 여기는 그러면 좀 밝아지겠죠. 밝아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는 콧주름이 다시 여기서 살짝 안쪽으로 밝은 쪽이니까 매우 약하게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어떤 기본적인 디폴트적인 높낮이 있죠.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시 그리는 거야. 자, 여기도 쌍꺼풀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여기 다시 밝아질까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다시 어두워질 거고 여기는 너무 이렇게 양감이 세면 폭 파져버리니까 강도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 또 밝아진다고 했었죠? 여기 살짝 밝아지는 거. 여기 밝아진 이유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밑에도 살짝 올라가는 양감을 살짝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의 밝기를 썼으니까 코 쪽에도 이 정도의 밝기를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코도 앞쪽으로 나오니까 밝기가 꽤 밝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요쪽 라인으로 가야 돼요. 코 라인.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쪽도 좀 밝아지겠네요. 광대뼈 위쪽 밝아질 거고 이게 턱 라인 쪽으로 쫙 이어질 거야. 이렇게. 머리카락 그림자도 떨어지겠죠? 그림자 떨어지는 것도 좀 묘사해주고. 이게 일단 그 명암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걸 구분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느낌들이 나게 돼요. 이제 한번 보죠. 경계 형태를 사용하면 이제 이런 식의 느낌들이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